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야만 하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큰 변동사항은 없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변종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급작스럽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반등 랠리를 펼치고 있죠.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2%에 가까운 반등. 다른 자산들 역시 어제 하락에 이어서 최근 하락에 이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 같은 경우 혼자서만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약간 기운을 차릴랑 말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6,944달러, 이더리움은 4,50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저마다 약간씩 꿈틀꿈틀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들은 한번 달릴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41%를 지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치였었던 39.8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주요 이평 및 맥디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의 강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말에 불꽃놀이 대잔치 한번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국내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갑자기 지분 관계에 있는 코인 상장의 이해상충을 들여다본다. 각 거래소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코인들이 상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후벼 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코인들 중에 위믹스, 클레이, 보라, C2X, SK 스퀘어 등등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코인들 뿐만 아니라 지분 관계에 있는 NFT 거래도 이해상충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비썸에서는 특근법 신고 전에 위믹스 상패를 검토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상패를 하지는 않았고 지금 봐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들쑤시고 있는 금융위원회, 혹시나 연말도 됐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라면 길거리 나가가지고 쓰레기 줍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상장된 코인들 들쑤시면은 저번에 강제로다가 잡코인 일거에 상폐시켜가지고 투자자들 손해본 것처럼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네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진작에 좀 제대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든지. 자, 그 다음으로는 해외 매체에 국내 관련된 소식이 떴는데 국내 뉴스란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공유를 해봅니다. 한국증권거래소의 CEO가 이제는 우리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때고 기관들도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조만간에 뉴스로 나오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한국에 암호화폐들이 상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은 일이겠죠? 다만 이미 진지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디뎠었으나 사기꾼 취급, 암호화폐를 쓰레기 취급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손절치고 나온 사람들은 꽤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도 쪽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매체에서는 밝히기를 인도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법안은 암호화폐 금지가 아니라 규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 열풍은 막을 수 없다. 락다운도 걸 수 없다. 비트코인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자식들아. 자, 다음으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이 암호화폐 광고를 4년 만에 다시 한번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알트코인 소식들, 아이오타가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메인넷을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해당 메인넷은 이더리움 가상머신과 호환이 되며 솔리디티 등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자체 암호화폐인 ASMB도 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아이오타와 이름이 쪽과 비슷한 아이오텍스 같은 경우 디파이 랜딩 플랫폼인 포튜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파이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며 크로스체인 협업 및 시장 확장에 함께 힘쓰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아이오텍스 같은 경우는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개코인들에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바 이누, 캐나다의 온라인 건강관리 회사, 그러니까 모바일 닥터,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에스크 닥터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번에 150만 달러어치 시바 이누 코인을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 할당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개코인 150만 달러어치, 이 동물병원도 아닌데 개코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너만 개냐? 우리도 개다. 플로키 이누코인, 이번에 독일의 축구 리그죠. 분데스리가의 팀 중에 하나인 베이어 04 레버쿠센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가오는 분데스리가와 유로파 리그에 플로키 이누가 당당하게 면상을 들이댈 것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개코인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개들의 왕은 어떤 코인이 될 것인가, 이 개판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 분석인데요. 자, 이더리움 모습이 4년 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분석이 하나 올라왔죠. 만약에 4년 전과 똑같이 간다면 지금부터 폭등해가지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 차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솔라나 사토시 차트를 봐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3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2월달 솔라나의 활약을 기대해보시라. 이존이라는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모두가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었지만은 그래도 막상 닥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승인 거절. 그들이 이번에 거절한 ETF 신청은 위즈덤 트리가 신청했었던 현물 기반 ETF인데요. 거절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SEC가 이런 핑계를 대고 있죠. 현물 ETF를 거절하는 이유는 사기 및 조작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기꾼들만큼이나 투자자들이나 암호화폐 업계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SEC인데 말만 뻔지르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증스럽습니다. 맞박이 딱밤을 한더라도 때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과연 내년에는 현물 기반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최근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찌라시가 돌았었다라고 하네요. 안소니 폼플리아노,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이자 모건크릭 디지털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그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컴패스 마이닝의 CEO를 초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CEO가 팟캐스트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가정적으로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미국 정부가 어디에 숨어가지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폼플리아노는 당황해가지고 빨리 화제를 돌렸다라고 하는데, 자, 지나가던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으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겠는데, 채굴업체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왠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잭 돌시, 얼마 전에 트위터의 CEO직에서 물러났죠. 그러면서 두 회사의 CEO였었는데 이제는 한 개의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CEO직을 맡고 있는 스퀘어의 이름을 이번에 블록으로 변경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블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잭 돌시가 스퀘어와 함께 비트코인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매체에서는 예측 및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었는데, 유명 비트코인 지지자죠. 맥스 카이저. 비트코인 컨퍼런스 및 공개 석상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엿먹어라라고 당당하게 외치기도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피터 시프도 맥스 카이저를 피한다라고 하죠. 왜냐, 맥스 카이저가 대놓고 욕을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맥스 카이저가 조만간에 와이프와 함께 엘살바도르의 시민이 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3개씩 기부하면 시민권이 나오죠. 그리고 비트코인 CT에서 사게 되면은 트레이더들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CT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엘살바도르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어서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월가에 있는 다른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기반의 대출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홀더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트코인 매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입니다. 여러 매체 및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12월달 비트코인의 산타 랠리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버스 등등 여러 외신 매체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조정을 겪고 있지만은 작년에 47% 상승이나
2017년도 12월에 발생했었던 80% 비트코인 급등과 비슷한 산타 랠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도 11월 달의 비트코인 조정은 올해 가장 덜 심각한 조정이었었다. 산타 랠리 가지야. 루돌프 뭐하냐. 어서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메로나를 좀 사와라. 떡상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장투자들은 최근에 수익 실현을 좀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지난 한 달간에 15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 때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3월 이후 축적한 수량의 5.8%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세력들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수익 실현을 한 것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간 반복, 재생 기능을 따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자, 한편 맥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과거의 모습과 같이 66,000달러 선까지 반등한 다음에 사람들을 꼬셔놓고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고, 다음으로 위해서는 전설의 분석이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올라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트레이더 SG는 분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유하지 말 걸 그랬나. 다음으로는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3일봉인데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가 압착이 되고 있다. 조만간에 이 지지에 맞고 큰 움직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한다라면은 상승 쪽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갤럭시 분석가는 비트코인 고점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언제나 그랬었지만은 비트코인 움직임은 예측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거시 경제 상황, 금리 인상, 전염병, 중국 헝다 사태, 인플레이션 등등 여러 가지가 겹겹이 겹쳐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참고로만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밭 채널 지원 한번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한 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